얘도 아마 한국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그 OTT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그 디즈니 플러스가 김앤장 그 변호사 쪽이랑 손잡고선 그 OTT 관련해서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나라로 뭐 진출하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된 거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우호적인 업황이에요. OTT 관련된 거.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영화를 제작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신규 및 기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됐어요. 그들의 콘텐츠, 투자 예산 확대로 콘텐츠 제작자 수혜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 우리 다 알고 있죠. 넷플릭스입니다. 조금 크게 보면은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2019년, 그 다음에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콘텐츠 투자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는 3,300억이었는데 올해는 6천억, 거의 2배 가까이 콘텐츠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19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진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통신사랑 접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김앤장을 통해서 뭐 OTT,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하반기 한국 진출 또는 2024년 그 국가별 50여 편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겠죠. 일단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거의 독주를 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애플 TV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진입은 안 됐죠. 뭐 2000년 2월 한국 인력 뭐 채용 시작을 했고요. 8월에 한국어 자막 추가, 그다음 한국 UI 업데이트, 그다음에 이제 HBO Max라는 게 있는데 한국 진출을 위해서 국내 통신사 OTT 적극 협업 계획 유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할 것이다. 얘도 아마 한국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있죠. 연내 한국 론칭 목표를 하면서 SKT와 협력 방안 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플랫폼이 있어요. 웨이브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1조 원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쿠팡 OTT라든지 이런 거는 새롭게 나올 거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 TV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빙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넷플릭스 같은 맛의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카카오 엔터가 OTT 기업으로 한번 인수를 하면서 OTT 쪽으로도 진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또렷한 하락세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황금기를 누렸던 중소형 제작사들이 4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왜? 대작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는 그 코로나가 또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고 올 초에 그리고 작년에 막 올라갔던 이유는 그 스위트 홈이라는 대박 드라마가 있었던 부분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2021년 1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회가 관련 성장주의 주가 하락세를 초래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하회보다는 더 영향을 컸던 것은 가입자 수 트래픽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벗어났나? 이런 좀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장가에 사람이 조금 몰리려나? 그러면서 극장 관련된 종목들, 뭐 CJ, CGV라든지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메가박스를 갖고 있는 제 콘텐츠리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2021년 1분기에 가입자 순증이 398만 명인데요. 예상을 했던 거는 620만 명인데 반 정도 조금 넘게 나왔죠. 디즈니 플러스 4월 전체 유료 가입자가 1360만 명인데 예상했던 거는 거의 한 19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600만 명, 500만 명 부족했다라는 얘기죠. 특히 디즈니 플러스의 ARPU는 인도 저가형 서비스 출시로 5.6달러에서 4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이것도 역시 악재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뭐 넷플릭스 분기별 유료 가입자 및 순증 추이를 보면은요,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요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일단 2021년 1월 1분기에 호실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좀 보면은요, 중국 실적이 존재했던 2016년 반짝 호실적 그 후에 사드 영향으로 중국향 매출을 잃어봤지만 2018년 큰 폭의 적자, 2019년 적자 축소, 그 다음에 2020년 간헐적인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2021년에 큰 폭으로 개선, 중소형 제작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021년 1분기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주 제작이라도 방송사로부터 받은 리쿰 비율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제작사, 목인 협찬, 그 PPL의 성과로 초과 수익 달성, 그 다음에 일부 회사에서 IP, 드라마 작품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PPL이 조금 문제가 많았죠.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나오는 PPL은 싹 다 중국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마가 조금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뭐 욕을 먹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일단 뭐 중소형 보면은 뭐 초록 미디어, 그 다음에 A스토리 같은 거 있는데, A스토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스트, 뉴 이런 것도 뭐 페넌터, YG엔터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제 콘텐츠리, 에이스, 쇼박스 요 정도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뭐 초록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제작비 200억 중 절반인 100억 원이 국내 판권으로 쿠팡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국내 판권보다 높은 해외 판권, 협찬 OTT 등 부가 수익을 감안하면은 어느 날은 최종 목표 GPM은 40% 정도로 책정을 한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 자회사인 스튜디오 NU에게 660억 정도를 채무 보증을 했습니다. 자회사 스튜디오 NU가 제작하는 드라마에 대한 제작 완성 및 납품 이행에 관련해서 뉴가 연대 보증하는 건으로 660억 원은 2편의 제작비, 2편의 여러 번 보던 무빙, 그 다음에 너와 나의 경찰 수첩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초록뱀이라든지 뉴를 좀 보기보다는 OTT 관련해서 좀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방송사의 외주 제작사를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OTT 외주 제작사에는 에이스토리, 그 키스트,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아무래도 그 제작 편이라든지 아니면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등등을 다 합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를 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다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 그 다음에 캡티비, 채널 보유 제작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내용까지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좀 빨간색 글자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글로벌 OTT 외주 제작사는 디즈니 플러스 등 신규 입점으로 보장 마진율이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한다 라는 거니까 요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형 제작사 드라마 라인업이긴 하는데요. 지금 요거는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했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록뱀,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것만 나오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 결국 시가총액은 실적과 업황의 구성이다. 대형사도 2021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나오고 제 콘텐츠들이 여기 나오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속되는 드라마 제작 해파 축소에도 불구하고요, 기대를 뛰어넘는 ASP 상승으로 OMP 개선이 됐고요. 제 콘텐츠들이 수목 드라마 슬롯 확대로 2021년 1분기에 최대 방송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2022년 2분기에는 수목 드라마 슬롯에 대한 전년 기저 효과가 지속돼 높은 성장을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5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회복 구간을 맞이한 극장 사업, 그래서 메가박스 수익도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완화를 위해서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은 결국 향후 시가총액은 업황과 실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4개 중에 2개가 여기 나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 얘가 제일 높죠. 2,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0억 가까이 되는 거겠죠. 실수했네요. 2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거고, 얘가 한 9천억 정도가 되는 거고, 4천억 정도, 3,2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거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 콘텐츠, 그 다음에 에이스토리 이 정도 보고 있었고, 여기다가 쇼박스가 없네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자, 일단은 뭐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요것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스페셜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5월은 오직 허브경제TV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월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 그래서 오늘 제외하면은 영업일로 딱 하루 남았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습니다. 빨리 가입하시면 됩니다. 1년 360만 원인데 저희 120만 원으로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 있죠.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 1644-1873으로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4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카톡 추가하실 때에는 조금 조심해서 등록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동그라미 한번 눌러주시고요. IP로 추가 버튼이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HBTV1004 입력을 하시면 저희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더라도 4층 채널로 따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